안녕하세요.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락 임플란트를 위주로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그리고 이제 풀마우스에 이르기까지 리무벌도 마찬가지고요.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에스락 임플란트를 개발한 지가 사실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결과도 한 15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업데이트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락킹 시스템과 톡수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은 그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어떤 그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지식과 뭐 이렇게 지식하면은 날리지가 있고 노우란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라이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상적으로 쌓인 것을 날리지라고 하고 있고, 이 지식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다가 결국 알게 된 것은 이제 리얼라이즈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하는 게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임플란트 트리트먼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임플란트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는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임플란트 심고 보철적인 설계, 그러니까 교합 설계가 임플란트 수명을 결정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임플란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목은 오세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 붙이고 그걸 유지하는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보통 4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석세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그 서바이벌이라 하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거죠. 세 번째는 페일링, 실패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페일드, 이미 이제 실패한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임플란트하고 자연체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교합이나 이런 이 다른 이 뭔가의 설계에 있어서 자연체하고 임플란트 다른 점,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는 그런 뼈가 녹는 어떤 그 질환이 있죠. 그러면 페리오돈타이티스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뼈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뭐 어떤 게 많냐면은 임플란트 페일러는 사실은 첫 번째는 메카니컬 페일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크루가 풀린다든지 어버트먼트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버트먼트 주위에 있는 어떤 그 픽처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이제 메카니컬 페일러가 있고, 이제 그걸 넘어서면은 임플란트에 있는 주위의 뼈들이 녹으면은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 쥐는 뼈로 이 교합 하중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뼈가 보존된 경우도 있고 뼈가 녹는 경우도 있고 뼈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뼈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이 생겨야지 오래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교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오래가는, 그다음에 기능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런 임플란트 오클루전이 결국에는 이제 뭐 오클루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위치나 방향이 좋으면은 포지티브하면은 결국에는 심미적이잖아요. 그렇죠? 심미적이고 그 롱텀 리절트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은 네거티브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이제 파괴가 일어나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대표적인 어떤 파괴의 어떤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임플란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한 면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에 심어서 결국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뼈에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지컬 페이스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모가 되죠. 물론 골질이 더 나쁘면은 뭐 9개월도 기다려야 되고 1년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늘도 사이너스 쪽에 그раф트를 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었는데 6개월 이상은 무조건 기다려야 될 상황에 처한 케이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많이 회복이 안 되면은 아예 뭐 1년, 2년 후에 오라고 보낸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심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6개월이면 이제 임플란트가 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테틱한 페이스가 있겠죠. 프로스테틱 페이스가. 그때 보통 일주에서 1개월 정도 걸리는데 풀마우스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 보철물을 만드는 기간이 그 정도 걸려요. 임프레션 뜨고 또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세팅하고 템포라리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 거의 1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보철이 끝났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뼈가 붙는 기간은 향후 1개월, 1년 정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보통 하루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오버로드 가해지면은 그냥 빠지더라고요. 제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오소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면은 어버트먼트 연결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또 이게 어버트먼트 연결이 됐다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초기 로딩에 그 뼈가 못 버티면은 한 일주일이나 다 빠집니다. 예, 그 많이 겪었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 넘어가면은 이제 성공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은 한 달 넘어가면 거의 99%는 5년, 10년은 무조건 갑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주로 설명하냐면은 이게 1년까지 오세 인터그레이션이 계속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1년 이내에는 너무 과한 어떤 음식을 씹거나, 그러니까 과한 하중, 교합 하중을 생성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뼈가 약한 환자들이라든지 살 붙었던 환자들, 그분들이 이제 빠져서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뭐 핑계거리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제공하면은 환자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결국 환자들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서, 그래서 오클루전 오리엔티드 팔로우업이 돼야 한다가 이제
그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세 인테그레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본 퀄리티와 퀀티티입니다. 예, 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이슈고, 이게 지금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심는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봉그랍을 배운다든지, 뭐 GBR 배운다든지, 뭐 이런 그 또 석회 프리저베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조금 그 네거티브한 쪽이 있습니다. 봉그랍을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봉그랍을 했는데 그 본이 이제 그 어떤 그 디펙트 에리아에 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뼈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раф트한 본이 다 흡수가 되고 자기 몸에 있는 새로 생긴 뼈들이 몸에서 그게 뼈가 차야지만이 그게 봉그랍 성공한 걸 봅니다. 근데 대부분 세멘트 같이 막 굳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non functional 본이라고 보고 시멘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기능을 가하면은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GBR 뭐 책도 쓰시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고 최근에 살아나는 임플란트들 시스템 대표적인 게 뭐죠? 거의 다 뼈가 있는데 심는 임플란트들이 오래 갔어요. 뼈가 없는데 이제 GBR 하거나 뭐 이렇게 봉그랍을 하고 했던 것들은 오래 못 간 임플란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그 GBR이나 봉그랍에 대해서 회의가 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골량과 골질이 필요하고 섬세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메인텐스잖아요. 그러니까 오세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합하고 정확한 보철물이고 사실 교합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이해는 못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교합 강의를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이해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접치아보다 더 오버로드가 가해지면 문제 생긴다는 거. 예, 그 정도만 돼도 많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메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정확한 보철적 수법과 적절한 기능 하중 설계, 그 다음에 구강 위생이 청결해야지 이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지컬 페이스 쪽만 조금 더 이제 보시자면은 그 사실은 이제 프로스페이스 이렇게 메인텐스 페이스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서지컬 페이스잖아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저는 반대거든요. 메인텐스 페이스 쪽에서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그 프로스테틱 오리엔티드 그 임플란트 서저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클전 오리엔티드 임플란트 서저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뼈가 부족하면 사실은 GBR하고 본 어그멘테이션하고 사이언스 엘리베이션, 소켓 리프팅하고 리치 스플리팅, 맨디블 러브 리포지셔닝, 그다음에 디스트럭티브 오세 신테시스를 하잖아요. 오세 제네시스라고 하고 뭐 신테시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이제 GBR이 제일 많죠. 성공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본 어그멘테이션은 대부분 이제 블록본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고 저는. 그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레터럴로 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크레스트 어프로치라는 것은 이제 소켓 리프팅을 하죠. 이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엘리베이션도 하고 있는데 소켓 리프팅이 실패한 케이스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상악
작동, 고리식이 필요한 경우는 소켓 랩팅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켓 랩팅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 스프리팅은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좀 안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부러지면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상악 전치 부위 안에서 좀 해요. 그것도 이제 이 본 익스펜션과 같이 익스펜딩하고 이 스프리팅을 같이 하는 쪽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맨델 너브 리포시형은 이제 하악 그 고릴량이 부족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 개 해보고 나서 안 하게 됐습니다. 거의 100%가 너브 인저리가 와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차라리 너브 인저리를 인정하고 심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쓰세요, 환자분이. 긴 걸 심었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디오라죠, 디스트랙티브 오세오제네시스도 좀 몇 케이스 해봤는데 너무 트라우마틱해서 조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본 컴팩션 테크닉을 많이 쓰죠. 이건 거의 날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처에 바이오액티브 혹은 러프 서피스를 쓰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트락 임플란트가 나노 서피스잖아요. 나노 SLA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붙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초기 고정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SLA 임플란트가 좀 잘 붙는 이유가 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 봐서는. 세 번째 나사산이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럴 컷이라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그 사이드 컷, 그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저 같은 경우는 길거나 와이드 픽처를 쓰겠죠.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본 퀄리티가 안 좋은데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도 이게 심다 보면은 서브를 심고 싶잖아요. 서브를 심으면 칸셀러스 본에 들어가잖아요. 칸셀러스 본이 D3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는 D3 본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게 와이드, 그러니까는 뭐 이게 4.7 막 이런 걸 측절치 같은데도요. 그런 거 안 심으면은 최고정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코트칼본 앵코리지를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칸셀러스폰은 약하지만은 사이언스 플로우라든지 그 하악 같은 경우는 맨디블 링갈 서페스 같은데, 링갈의 그 밀로 하이드 리치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본 코트칼 본 있잖아요. 전치 같은 경우는 그 나살 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캐나인 포사 쪽 그쪽에 하드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1 소고치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사이너스 월에 그 안테리어 월이 있잖아요. 사이너스 캐비티에. 그래서 거기 쓰기도 하고, 그 상악 7번 같은 경우는 이 막시럴 사이너스에 포스테리어 월을 많이 써요. 6번이 어렵죠. 6번은 이제 팔라탈 쪽 앵코리지를 많이 쓰거든요. 상악 6번은.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사이너스 와이드 사이너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6번은 직경 8mm짜리 심었어요. 9mm도 심고 싶더라고요. 최근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몽골리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너스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와이드 사이너스 경우는 팔라탈본 앵커리지를 쓰지 않으면은 어려운 케이스들이 꽤 많아서 이게 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 사이너스의 지오메트리 같은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악 전치는 많죠. 상악 전치도 레베라고 버칼적 코트칼 본이 많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쨌든 이제 그 칸셀러스 본이나 본 퀄리티가 안 좋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코트칼 본들이 많잖아요. 그 코트칼 본에서 가능한
초기 고정을 얻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세 인테그레이션을 메인테인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로딩 메소드들이 많죠. 프로시브 로딩 같은 거.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우리는 거의 다 합니다. 그 싱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빼놓고는 싱글도 거의 다 합니다. 우리는 프로시브 로딩을. 그다음에 딜레이드 로딩도 많이 하죠. 예. 이제 프로시브 로딩은 생각 보시면은 템포럴에서 어느 정도 로딩을 양을 주고 그다음에 파이널을 해가지고 더 세게 붙이는 거잖아요. 교합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딜레이드 로딩은 이제 시간을 좀 뭐 6개월이나 8개월도 하고 오늘 오신 분은 한 9개월 정도 기다리자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딩 컨디션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피처를 가능한 길거나 넓은 걸 썼던 것 같아요. 직경이 큰 거. 거의 그건 실패가 없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그 모 브랜드에서는 4.7에 4.5인가 4.7에 8.5 이상은 심을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페일이 너무 많고 막 다 부러져서 옵니다. 예. 피처 부러지고 막 빠지고 페리 임플란트 생기고 막 이렇게 오는데 왜 그런 얘기는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제 환자 같은 경우는 막 등치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고 오늘도 지방에서 오셨더라고요. 환자분이 나이도 많으세요. 80대 넘으셨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는 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 환자분이 자기는 저 어디서 왔대요. 지방 좀 먼 데서 오셨는데 아유 어떻게 오셨어 하니까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한 10년 전에 했대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치과를 안 갔대 자기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결이 첫 번째 이제 개수를 아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개수를 줄이는 순간 이미 이제 그 어떤 롱제비티, 그러니까는 치료의 어떤 결과 장기적인 이유는 이미 손상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길고 두꺼운 걸 써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치와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환자분이 자기 동생이 치과의사대요. 그 거기까지 왜 오시냐니까 미국에 계시대요. 미국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말했는데 그 어떤 임플란트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경험이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원장을 찾아가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이제 동생이 한 거죠. 너무나 확실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치잖아요. 위치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방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에머전시 프로파일이 정확히 생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우리는 이제 에스테틱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셀린이 어떻고 뭐 쉐이드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머전시 프로파일부터 이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이 심는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상 무슨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쉐이드도 중요하고 뭐를 하는데 형태도 중요하고 보철물에 근데 일단은 기본이 안 됐으면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페이란 임플란트들 보면은 위치가 안 돼가지고 그 칸틸레버링 많은 임플란트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빠지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는 막 피출 이 신기만 편하게 만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로딩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 길고 넓은 거 쓰라고 하는데 막 신기만 위해서 나사산만 뼈조각 해놓은 것들은 롱제비티에는 유지가 불리합니다. 롱제비티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크라운 피처 레티오죠. 그 뼈가 없어지면 피처를 아래 심잖아요. 그러면 크라운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강한 걸 쓰질 않으면 피처 어버트먼트 시스템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버트먼트가 부러지거나 그 부위가 프랙처가 오거나 어쨌든 나사가 풀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또 긴 걸 심어줘야지만이 크라운 피처 레티오가 분리해도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얘기죠. 센트릭이나 익센트릭 오클루전에 프리매처가 없이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TMJ하고 그 유로머슬 컨트롤의 밸런스 되게끔 쓰라는 그 교합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다음 호스트 팩터 중요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노인네들이나 이런 경우도 뼈가 나빠서 안 된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 그 병원 아래층, 그러니까 전 4층이고 2층에 내과가 있는데, 내과가 이제 그 투석 전문 내과가 있어요. 혈액 투석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쇠약한 환자들을 많이 보내세요. 근데 안 붙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임플란트가 안 붙는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고,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들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새는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섭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비스포스포네이트인가요? 그거 그 괴사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 환자 먹는 약들이 어떤 느끼냐면은 그 카셀스본이 그 미네랄이 침착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혈관을 막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러드 스프레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인펙션이 되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이 본 파괴, 그러니까 오세오 네크로시스죠. 오스테오 네크로시스. 그러니까는 골수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호스트 팩터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나이나 이런 거 상관없었던 거, 여자들도 잘 문제, 그러니까 여자들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제너럴 헬스, 섹스, 그러니까 성별이죠. 그 다음에 에이지, 섹스라니까 좀 이상한데 젠더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젠더, 그 다음에 에이지,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팩터들이 이제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환자의 교합력이었던 것 같아요. 교합력이 센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이즈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다 문제돼서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었고, 결국 이제 오클루전 프로토콜이 이제 이런 메인텐스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딩 디렉션 같은 거 중요하죠. 결국 잘 심어야겠죠. 조인체 전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엑시얼 로딩이 중요하고, 호리존탈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는 게 중요한데, 다는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강의 드리는 게 링괄라이즈드 오클루전하고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 그다음 교합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오클루전 컨셉이죠. 결국엔 이제 센트릭 릴레이션이 맞다, 뭐 센트릭 오클루전이 맞다, 무슨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환자의 기능적 위치는 따로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교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뮤추얼 프로텍트 오클루전,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견추도를 막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견체 임플란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체 임플란트 하면 견추도를 해요? 견추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가능한 견치의 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길고 두꺼운 피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피처만 두껍고 길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커넥션이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견고한 커넥션을 써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한국 국산 임플란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원 커넥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생기죠. 그러면은 결국 그룹 펑션을 하는 게 더 오래 가겠죠.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문제고, 그 다음에 시퀀셜 가이던스는 계속 제가 주장한 바에서 그걸 맞춰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 계속 설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교합을 이야기 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 prematurity,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드 오클루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페리 임플란타티스를 얻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오션 인터그레이션의 이 로스를 이제 우리가 항시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픽처 인스탈레이션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켓 리프팅을 많이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 했던 임플란트인데 이게 바이오리진이죠. 그 칼미 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바이오리진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칼미 씨보다는 거기 알라바마 대학 그 재료학교실 출신이 거의 디자인을 했고 칼미 씨 이름을 빌려서 아마 마케팅을 주로 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 워낙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이거 다 빠져서 뭐 뒷감당이 안 될 정도 빠졌죠. 그리고 이게 이 끝에만 있어도 붙어 있어도 이게 모빌리티가 없어요. 오스템도 그런 것 같고 덴팀도 국내 임플란트도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수평 골로스, 그러니까 수평 보너스가 광범위하게 생깁니다. 뭐 끔찍할 정도 상황이 돼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환자한테는. 저는 한다고 잘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서 어쨌든 이제 뺄 건 빼고요. 그 다음에 사이너스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그 봉그랍을 해서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를 뚫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뼈가 좀 남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이오스를 썼는데 꽤 많은 양이 남아 있어요. 이제 심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팔라탈 본, 그러니까 그 나살 캐비티 레터럴 쪽을 쓰면은 아마 고정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더 팔라탈 본이 없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살 캐비티의 레터럴 쪽을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GBR을 이렇게 해서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 하시는 게 낫죠. 그건 이제 자살행위에 준하는 상황이 돼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뭐 끝에만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롱제비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게 한 10년도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이제 녹아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사용한 리머가 있어요. 그 키트에 에스락 임플란트 키트에 들어가면은 해치 리머가 있는데 해치 리머로 이렇게 그 약간 차서만 올려서 여기 있는 뼈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뼈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밀어 올려진 뼈들이 있고 멤브레인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살 캐비티 레터럴 월에서 최고점이 나오죠. 그래서 7번은 더 단순하죠. 팔라탈 본과 함께 나살본의 레터럴 보드를 이용해서 측벽을 이용해서 이제 심은 거죠. 보시면은 여기는 피가 찬 거고 밑에 이제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해치 리머로 해서 이렇게 뼈들이 같이 따라 올라간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좀 의외로 쉽게 됩니다. 이게 저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워낙 많은 케이스들이 오기도 하고 사이너스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50개 못 넘어가요. 절대 어떤 치과나 50개를 넘어가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막시랄 사이너스 쪽에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시술도 단순하고 간단해서 이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걸 거의 날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관찰해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템포라리제이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뼈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부족한 것은 이제 그 서큐리팅이나 레터럴 어프로치, 윈도우 테크닉으로 이제 사이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임플란트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개수. 그러니까는 시술 개수가 한 달에 몇 개 하잖아요. 우리는 쉬고 있죠. 그래서 그게 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라는 것을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스위스 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고환외과 쪽에서는 뭘 했냐면은 그 막실라를 이렇게 그 기형 환자들, 스위스에서 많이 그런 걸 했었어요. 스위스 오베거스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린스트 프랙처를 내 가지고 그 스크를 박아서 천천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서 빼면 어떠냐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본그로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끄집어내서 본그로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꽤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 쪽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렸었어요.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이제 그 트라우마로 해서 전 치부가 프리막실라 다 없어진 환자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마틴사에서 나오는 그 이제 뭐 CT를 찍어, 그때는 이제 콤비입 CT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런 그 메디칼 쪽 CT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쪽 콘다일도 다 부러졌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밖에서 붙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집어넣거든요. 위에 것도 보시면은 콘다일 플래시도 있고, 이게 닥터 남스 테크닉이라서 국내에서 좀 한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녹아요. 맨드블이 이제 콘다일도 녹고 아마 이게 네머스도 녹아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한때 국내에서 좀 했던 방식들이죠. 어쨌든 이제 프리막실라고 없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디스트랙티브 오세오제네시스를 한번 해보자고 설명을 해서 이런 케이스들인데, 이제 뭐 이제 해보자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이게 마틴사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재고가 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비쌌어요. 많이 비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슈츠한 다음에 이걸 이제 돌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벌어져요. 요 사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당겨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기간이 있어서 하루에 4분의 1턴인가 뭐 어떻게 그 돌리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당기는 게 맞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뭐 3일에 한 번씩 돌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벌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뼈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이제 드라이버여서 이제 돌리는 드라이버고요. 그래서 한 턴이 0.5mm네요. 일주일에 한번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제 그 만든 거죠. 이렇게 없어졌죠, 많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좀 약점이 있었던 거 뭐냐면은 넓이는 그러니까 그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티크니스. 그건 증거를 안 해요. 그냥 길이만. 지금 좀
근데 그때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라면 이거 꽤 했어요.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두께가 안 나오니까 결국 뭐죠? 본 익스펜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펜딩 그 치질로 이렇게 쳐가지고 심은 거죠. 이렇게. 그때도 개수를 줄이진 않았어요. 아직 이 환자가 지금 팔로업이 안 됐는데 한 10년까지는 팔로업이 됐어요.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파라곤을 썼었는데 파라곤 그래서 그때 이게 상당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수차하고 나중에 보철하면은 되고 파라곤 임플란트도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는 다 그 디지털이 없어가지고 아날로그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요만큼 벌린 거죠. 지금 하라면 못 하겠어요. 그냥 그 깊이 심고 아래쪽에 심고 하지. 지금 하라면은 좀 쉽지 않은 데서. 그다음에 이제 블록본을 좀 많이 썼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칼미 씨도 블록본을 좀 좋아했었고, 저도 좀 블록본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이 본하고 본 사용한 거하고 좀 보시면은 상관없이 임플란트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환자 아직도 팔로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그 25년 됐는데 뭐 오랫동안 지금 팔로업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왔어요. 뼈가 없죠. 그래서 고민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시전도 그때는 막그 뭔가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디자인도 하고 막 있는데 요새는 좀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버시티 쪽 있잖아요. 치즈를 갖고 있어요, 항시. 그래서 떼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블록본을 얹고 그 다음에 옆에 임플란트 심고 슈츠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블록본 그раф트를 해서 이밀로딩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밀로딩도 지금도 어쩔 수 없으면 해요. 리밀로딩을.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잖아요. 임플란트가 좋아야 돼요.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초이고정이 좋지 않는 임플란트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좋아야 되고 와이드를 써야 되고 긴 거 써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 이미로딩까지는 지금 하는 케이스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열어보면은 이 상태고, 그러면 이제 스크루 빼고 이 드릴링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또 3개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프레션 떴죠.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프랩하고 그러니까 풀마우스를 하는 거죠. 풀마우스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한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고디가치를 많이 썼죠. 그때도. 그래서 고디가치 해서 마운팅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싱 해 보면은 깨끗이 나오죠. 프로트루전, 레터루트루전 다 잘 나오죠. 그래서 TMJ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안에서 한 다음에 바이트 떠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팅 하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 만들죠.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환자한테 어필이 되다 보니 지금도 이 환자가 팔로업도 되고 실제로는 환자가 갈 데도 없어요. 케이스가 커지잖아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원장을 찾아가지 다른 데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메탈 오클루전은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예, 환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냥 금속으로 하자고 골드를 쓰거나 아니면 메탈로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 개업한 지역이 공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속으로 하자면은 금속으로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교합이 높이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롱제비티가 금속이 제일 좋아요. 골드보다도 오히려 그냥 메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실제는 이것은 티타늄으로 보철물을 한 겁니다. 티타늄을 우리가 캐스팅을 해서 썼어요, 예전은.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드 오클루전에 메탈 오클루전을 이제 주로 많이 선호했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는 뭐 괜찮으니까 상관없고, 입안에서 이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익센트릭, 빨간색은 센트릭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마모면이 많잖아요. 이 자인치가. 그러면 이제 이게 마모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그룹을 줘가지고 멀티플 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원래 치아는 마모가 됐겠죠. 근데 마모면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면은 오버로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교환면도 줄였지만은 멀티플 포인트로 이제 그루브나 피셜 줘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파노라마가 좋지 않아서 그때 이제 1장짜리 스탠다드도 많이 찍고 팔롭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는 했어요, 많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페리오돈타이티스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은 거의 다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 여기 바이오리지 임플란트들 많이 빠졌어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 이 에스라 임플란트로 교환해서 심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제가 했던 그 좀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맨디블라 러브 디프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끔찍했어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프로토콜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선가 하나 신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냐 물어봐서 뭐 큰 그 보시면 아예 다 없죠. 그래서 뭐 그 맨델 러브 디프레션 할 건데 아마 센소리는 없어질 것 같고 그래도 괜찮다면은 할 수 있다니까. 나이가 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파셜 덴처, 그러니까 덴처를 쓰고 싶지 않다 해서 동의하에서 했는데, 이제 간단하죠. 이게 인시전하고 제낀 다음에 그다음에 멘탈 포라멘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여기 뒤로 이렇게 따요. 그래서 따가지고 그 이런 멘탈 포라멘 뒤쪽에 있는 그 너브 번들이죠. 인프라 아비라 너브, 아터리, 이게 다 포함된 번들을 이제 실크로 맨 다음에 실크로 리트렉션을 해요. 뒤로 좀. 그 다음에 이제 보이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꽤 했어요, 이것도. 근데 거의 100% 너브 인저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지금 이거 한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그 몇 사람 있어요, 저 환자. 그래서 해야나 말아야나 고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는 해도 너브 인저리가 오고 그냥 안 해도 오니 그냥 심자하고 해서 심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게 스테레오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긴 거 뒤에 것도 빼버리고 긴 거 심었는데 이게 한 20년까지 팔로업이 됐어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에 계셨던 여자분이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레오스인데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건 커넥션 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널 보철물이고요. 뭐 어떻게 진지바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머슬 얘기 붙어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раф트를 하면 다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슬 어태치가 있는 부위는 어태치 진지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금 어태치 진지바 조언을 만든다고 뭔가를 막 붙이거든요. 시트 그раф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의 다 실패하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스카티쉬는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태치 진지바 조언이 어디에 붙어 있죠? 알베올라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알베올라본이 소실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따져 보시면은 어태치 진지바 조언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그 치질과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의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는 어떤 그런 좀 그런 뉘앙스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뭔가를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아픈 수술이잖아요, 사실은. 그 제일 실패율이 높은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감당 못해요. 전 구강의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있어야 하는데 있으면 좋죠. 없는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라 했어요. 이런 케이스를 못 만들어요, 절대. 그래도 20년 이상 갔어요. 있으면은 좀 편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상황이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초를 해주고 가이던스는 견치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기 이제 그 최종 S레이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업이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 따져 보시면은 이게 한 십몇 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것 같은데 보너스가 하나도 없죠. 긴 거. 그리고 견고한 그 커넥션.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하라 하면은 결국 이 사이즈 문제,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 그 다음에 견고한 커넥션, 이게 가장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맞으면은 임플란트는 무조건 오래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세 인터그레이션을 얻고 메인텐스 하는 내용을 쭉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성공과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99.9%, 99.7%, 저는 좀 우스운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 이렇게 강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자기 성공률이 너무 낮아서 창피하다고 강연하신 분이 있고, 어느 한 부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연하신 분들이 있어. 그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근데 브레네막 계열에서 이제 그 롱텀 스타디를 하면은 한 10년 팔로우 하잖아요. 상악은 80%에서 90% 사이로 좀 나타나고 성공률이, 하악은 90% 초반 정도를 이야기해요, 브레네막 계열에서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국내 임플란트들,
그분들은 99.7 막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창피함이 없는 건지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 오시는 분 보면은 좀 솔직하고 대학에 계신 분들 오신 그 스타들이 많이 하신 분들 리서치 많이 하신 분들 오시면은 한 90% 정도가 아마 그 대동소이하게 이야기가 되고 초기 성공률이 한 96%를 이야기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유명한 회사들 있죠. ITI라든지 노벨바이크라든지 아니면 3i 이런데 이런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임플란트 성공률을 96% 이상을 안 올리거든요. 근데 조금 그 근거 없는 임플란트들 있죠. 뭔가 자존감이 없는 임플란트들은 99점 몇 %죠. 거의 다. 우리도 지금 이 임플란트 해보시면은 뭐 나노 SL 서피스를 해도 사실 뼈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면은 롱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한 97%, 8% 이야기를 들려다도 이제 다른 메이저급 회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내가 잘못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트렌드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너무 과도한 그 성공률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건 이제 고민할 필요 없겠네. 그 임플란트만 쓰면은 99점 몇 %, 90 거의 100% 가까이가 성공하는데 뭘 임플란트를 뭐 아무렇게나 심어도 되겠네요. 뭐 모든 케이스에서 다 된다며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는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로서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석세스하고 페일러를 이제 잘 고민해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쉽고 무조건 잘 붙는데 그 선생님도 그 이전에 썼던 임플란트 브랜드에서는 100% 붙는다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붙는다. 그리고 빠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실력이 없어 빠졌다 이거예요. 그거 뭐 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석세스와 페일러를 잘 이제 고민하다 보시면은 아마 내용들이 아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세 인티그레이션은 본 앵크로시스죠. 근데 실제로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 인터그레이션은 뼈가 부착이 됐다는 표현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종 금속 간에 이종 분자 금속하고 뼈는 다르잖아요. 이종 물질끼리 붙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접착제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근데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접착제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뼈에 붙는 임플란트용 접착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어떤 걸 많이 생각했냐면은 임플란트 표면에 바이오액티브 머티리얼을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 팩타들이죠. 본 모폴로직 팩타들을 막 붙여가지고 막 뼈를 막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 해도 마찬가지로 뼈하고 임플란트는 붙지가 않죠. 인티메이트 컨택입니다. 우리 그 파스칼의 표면장력 원리인가요? 그 보시면은 유리판 사이에 물을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으면 못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티메이트 컨택이 되니까 표면에 어떤 어떤 백큐ම් 완전히 그 밀착된 면에서 떼려면 이게 백큐ම් 포스가 작용해서 사실은 이게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어떻게 뼈하고 이 티타늄이 붙어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이제 티타늄 서페스에 아주 근접해서 틈이 없게 이제 그 밀착이 되면은 이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티타늄 표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사도 있고, 나사산도 있고, 골도 있고, 만약 SL을 했다면은 마이크로 포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샌딩을 치면은 이제 그
그 마이크로 단위의 어떤 그 일레귤레이트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마크로 단위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나사산이고, 그 다음에 샌딩치고 SLM 마이크로 단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나노 구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나노 단위의 그 일레귤라이트가 생기죠. 거기에 이제 뼈가 이제 근접해서 성장해서 인티메이트 컨택을 하면은 그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오세 인티그레이션에서 뭔가 분자 레벨에서 뭐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본 앵키로시스 개념보다는 인티메이트 컨택이 맞고, 결국에는 로딩 컨디션이 그 사이를 이게 그러니까 이 인티메이트 컨택이 이렇게 미끌려서 떨어질 정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건 로딩 컨디션 얘기잖아요. 임플란트에 가해진 힘이 그것만 되지 않으면은 임플란트는 계속 붙어 있다는 게 그게 정설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에 본 터너브레이트를 잰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테트라사이클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업데이트 먹으면은 그 본 라벨링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가 생각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이클이 너무 빠르면은 뼈들이 이제 패솔로지 프랙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앵키로시스나 오세 인터그레이션은 뼈가 계속 붙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뼈는 생각해보세요. 올드본 흡수가 되고 새로운 뼈가 다시 생겨서 그걸 계속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봐도 생각해보시면은 본 앵키로시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본 앵키로시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본이 터너브레이트를 가지고 새로 생성돼서 계속 대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이제 결론이 되냐면은 이 로딩 컨디션 쪽에서 이제 거의 그 증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이 크고 긴 임플란트 쓴 게 좋겠고, 그 마크로 그러니까 나사산 형태라든지 마이크로 그 샌딩이라든지 아니면 산처리라든지 나노 이런 구조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들이 이제 생성돼서 그게 이제 로딩 컨디션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들은 오래 가고, 그렇지 못하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나사산이면 거의 그 아주 날카로운 나사산들 있잖아요. 이건 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사산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드 5를 써요. 거의 다 티타늄을. 그러니까 그레이드 4 아니면 5 아니면 아주 좀 노벨이나 이런 데서는 그레이드 3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는 그레이드 1이었어요. 그리고 그레이드 2로 갔다가 3로 갔다가 지금 4까지가 이제 순수 티타늄이고 5는 ELI라서 그 티타늄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날카로운 그 피처의 나사산을 만들려면은 그레이드 5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막 부러지고 희잖아요. 그럼 그레이드 5는 그 안에 10%가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알루미늄하고 베릴륨이 들어있잖아요. 바나듐인가 베릴 하여튼 그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잘 붙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세포에 안 좋은 독성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뼈들이 이제 재생되면서 어떻게 보면 티타늄 머티리얼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드 5로 그 만든 임플란트들이 성공률이 90% 정도로 알고 있어요. 90% 많이 막 주장한 사람들이 91, 2%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레이드 4로 만든 게 조금 이제 한 96%, 7% 지금은 이제 회사마다 98%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로딩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뼈들이 그 재생이 되는 과정에 조금 장애를 받겠죠. 그러면서 계속 녹아내려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심미적이라는 것
얘기도 무슨 말이냐면은 뼈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주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어태지바 존이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에세트 가잖아요. 어태지바 존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뼈가 필요해요. 뼈가.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많이 한 것은 이렇게 화이트 에세티, 그다음에 레드 에세티, 그다음에 핑크 에세티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화이트는 이 치아 보철물이 아주 심미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 구분이 안 가죠. 어느 게 치아고 어느 게 임플란트인지를. 그리고 핑크 에스텍은 이런 그 페리오돈티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엘로우 에스텍은 뼈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뼈를. 그래서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엘로우 에스텍이 없으면은 핑크 에스텍은 없는 겁니다.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죠. 막 어태치 진지발을 막 그раф트를 하든지 커넥티브 시유 그раф팅 하면은 마치 뼈가 보존된 양 그렇게 표현을 이제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뼈가 없는 데서 그раф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페리온탈 포켓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페리오에서는 포켓을 없애려고 그 서저리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포켓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논리로 그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인치는 포켓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포켓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로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에스테틱한 문제도 본이 얼만큼 유지되냐에 따라서 에스테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시면 인터프록시말 인터덴탈 본이 인터 임플란탈 본이 잘 그 셉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가 우리는 중요한데, 일단은 좋은 치아 좋은 방향이죠. 그다음에 보철물 잘 만들어야 되고 커넥션 견고한 거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측절치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세트 가잖아요. MS 프로파일도 좋고, 예, 잘 심어놨죠. 예, 이렇게 심어진 거죠. 블록본 그раф트하고 본 디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좋은 치에 좋은 방향을 심었죠. 보철 깨끗하게 됐죠. 그래도 이게 커넥션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있는 이게 커넥션은 첫 번째 스레드까지 무조건 녹아요. 뼈가. 그래서 지금 우리 톡수 플러스나 락킹 테이프를 쓰는 임플란트를 주로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임플란트 주에는 뼈를 보존할 수 있으면은 결국엔 에스테틱 하던 소리예요. 그리고 좋은 채 좋은 방향으로 심어야지 에스테틱 하던 소리죠. 그래서 워낙 많이 겪은 문제라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이 폼 팔로스 펑션이라고 많이 하죠. 폼이 형태는 기능을 따라가는 거죠. 에스테틱은 결국은 기능을 따라가고, 결국 기능적 에스테틱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무작정 에스테틱하다, 뭐 이렇게 페리오 서저리를 해서 진지발 만들어서 에스테틱하다, 스카트 쉽지 않아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이 색깔이 좋아서 에스테틱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그 부족한 면이 많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심고 기능적 형태를 만든 게 좋다는 게 이제 이거죠. 이분은 지금도 치료하고 있어요. 이게 그 상하게 6개 치아로 12개 임플란트, 아니 12개 그 크라운을 하고, 이게 이제 브레네마이거든 이게. 예, 브레네마이 임플란트인데 이게 지금 29년 거의 30년 돼가는 임플란트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
골드 어바트먼트란가 해가지고 뭐 하나 또 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골드예요. 이게 안 풀린 거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강연을 들었는데 그 램퍼드라는 교수님이 그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주 강의를 들었는데 같은 대학에 계신 치주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요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 이게 30년 갔어요. 8년 9년 갔던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했던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못 심었죠. 초창기 심어서 이게 이제 곡괭이질한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움직이면 이렇게 곡괭이질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이암 무브먼트 심으면 하는데 손목 무브먼트 심으면은 이게 곡괭이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때마다 3.75인가요 이게. 그리고 가능하게 긴 걸 심었죠. 예, 그거 오래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위치가 방향이 안 좋으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래도 뭐 이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 예. 최근까지 팔로우업이 되니까 여기 이제 그때는 다 이렇게 했죠. 아예 올려서 에셋 하이제닉하게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치간치 수술을 쓰라고 하고 골드로 오클전을 하고 예,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썼으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쪽 다 빠지고 지금 임플란트 심고 있고 반대쪽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도 중국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임플란트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난린가 봐요 지금. 뭐 사실 그 아스트라 커넥션 같은 경우는 옛날 구형 지금 우리 국내 임플란트 거의 채택하고 있죠. 한 5년 지나면은 풀리기 시작하죠. 10년 지나면은 제가 알고는 10%는 아마 풀리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가 봐요. 왜냐하면 위치나 방향을 이렇게 잘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은 확실한 보철 프로토콜이 있다면은 아마 크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순하죠. 사실은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을 쓰는 거죠. 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한 크고 두꺼운 거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넥션이 좀 강한 걸 심어야 하잖아요. 근데 원 커넥션은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메이저급 회사들이 거의 다 커넥션이 한 3가지 정도를 갖고 있어요. 4가지까지, 진먼 4가지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5가지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커넥션 숫자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제품 스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심리적이고 기능적인 걸 따진다면 커넥션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 환자도 상당히 오래됐죠. 아마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환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임플란트 비용을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이렇게 좀 부유하게 보이진 않았었어 상담할 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가 이가 나빠서 적금을 들었대요. 그렇게 오신 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고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팔로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고가로 했던 치료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일리학봉그랍들에서 상학을 했어요. 예. 상학을 일리학봉그랍까지 했는데 아마 이게 좀 오래된 케이스여서 지금 아마
어쨌든 이제 그 대부분의 실패는 일주에서 한 달 안에 다 오클리어 오버로딩이면 무조건 빠집니다. 한 달 넘어가면은 그냥 5년, 10년 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1년까지 그 오세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니 추가로 일어나죠. 환자한테는 꼭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신 분들 많아요. 오징어부터 생각해서 검은콩 볶은 거 있죠. 뭐 이게 우리 한국민들은 어떻게 말하죠? 한국 사람들을 브럭시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 엄청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많이 하고, 이거 이제 이런 펑셔널 로딩이 1년까지 한 달에서 1년까지 간다고 인크리스드, 그러니까 오션 인터그레이션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패솔로지하게 안 좋아지면은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크레스탈 본노스가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리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요. 이거 보시면은 예. 이분 치료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니까는 하나에 300만 원씩 막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았겠어요. 엄청 받았죠. 뭐.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빠져요. 근데 불만이 없어. 하루에 오징어 한 마리 먹고, 예, 무조건 오징어 한 마리씩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검은 콩 있잖아요. 볶은 걸 수시로 드시고 몸 건강해요. 키도 크시고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아들도 치료받고 또 사모님도 치료받고 와이프도 데려와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다시 해달래요. 그냥. 예. 그래서 심고 예. 뺐죠. 여기가 더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거의 못할 정도죠. 여기도 뭐 거의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환자 건강하니까 걱정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심고 예. 내추럴 본 힐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이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뼈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런 케이스들 많거든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뼈가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해서는 무조건 뼈가 생겨요. 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이제 도중에 하나 또 오션 인터그레이션 안 돼서 하나 빠졌죠. 이 그레이드 5라 그때 잘 안 붙었어요. 그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문자는 상식을 초월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раф트를 한다고 난리인데 봉그раф 안 해요.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 계속 고생을 해가지고 봉그ра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그냥 뼈가 더 차오르죠. 막 더 올라와. 그래서 부철하고 또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다렸다가 심어놓고 기다리면 또 차죠 뼈가. 예. 네, 보시면 다 찼잖아요 여기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심고 또 이렇게 심어서 기다렸다가 해주면은 또 차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뼈가 올라오냐고. 임플란트에 뭐 특별한 걸 했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돼. 여기에 이제 파샬 덴처를 했다든지 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게 락킹 테이프잖아 전부 다. 여기에 그 스크루 타입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와 절대. 이게 이제 연결 구조가 이 모빌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서바이벌 기능을 안 한 것들, 그 다음에 페일링, 페일드 케이스잖아요. 이거
요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건 페일드고, 이건 페일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건 시간의 문제죠. 워낙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실패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계속 염증 있으면 제거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환자 화 팍 내죠. 근데 뭐 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조금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 결과 안 좋네요. 임플란트. 그래도 한 십몇 년 쓰셨잖아요. 이분이 2002년에 오셨어요, 저한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치과 차트 번호로 5번이 5번. 제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그쪽으로 병원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쓰셨으니까 그 환자는 불만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게 두 번째 했던 게 이게 실패하면 이제 저 바보 되는 거잖아요. 환자 화가 많고 화가 많아요. 이분도 굉장히 건축하신 건데 돈은 충분히 있으시고 그러니까는 비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이걸 이제 뒤처리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위에도 다 빼고 다 해드렸고 다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뭐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런 환자들. 막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 많아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 전부 다 페리 임플란타티스 때문에 본 다 놓고 이런 환자들 그냥 내추럴 본 힐링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하는 과정 중에 결국에는 이제 교합이 작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국 서지컬 페일리냐, 오크절 페일리냐 이건 뭐예요, 도대체? 보철물이 들어갔잖아요. 한 달 넘어갔죠. 붙으면은 생각해보세요. 그건 수술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이 교합으로 페일을 한 거죠. 수술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생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한 달 넘어가서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수술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와 방향이 안 맞아서 커스텀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방향을 맞췄다거나 뭐 이랬다면은 수술이 잘못된 것도 이제 책임이지만은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에 들어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10년이 넘었다지만은 이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합 쪽에서 페일이 그러니까 실패가 일어난 거지 이 수술 쪽에서 실패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 페일이에요. 사실은 요 바이오로진 그러니까 칼미 씨가 만든 중국에서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바이오로진을 부르는데 미국에서 마에스트로라고 불러요. 마에스트로. 이 임플란트가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레이드 5예요. 그레이드 5에 이 나사산하고 나사골이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깊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 나사산이 뾰족하잖아요. 이게 누르면은 뼈가 못 버텨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요 계열의 임플란트들이 다 페일했어요. 예. 처음에 TPS도 나왔어요. TPS 같은 경우는 빠지기 시작하면 인펙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SLA도 어마어마해요. 인펙션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처참하잖아요. 막 고름이 나오고 이게 막 붓고 막 냄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페일러죠, 사실은.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지컬 페일러가 아니고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합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잘 구분이 되셔 가지고 결국에 이제 최근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크레스탈 보누스를 이제 뼈가 위에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쪽에 본인 놓기 시작하면은 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 피처 표면을 타고 이제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이 지금 많이 보고돼 있고 실제로 커넥션 쪽 문제라든지 디자인 쪽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크리스탈 본 레벨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커넥션 디자인하고 피처 디자인에 지금 거의 집중하고 있어요. 모든 임플란트 회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머티리얼 문제는 아니잖아요. 머티리얼 그러니까 그레이드 5는 안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그레이드 4나 3를 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티타늄을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용광로가 티탄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있어야 한가 봐요. 재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중국 건 거의 안 쓰고 뭐 해봤자 그 미국 그 피츠버그 쪽에 있는 그 카펜터사 거기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독일 회사 두 군데 회사에서 나온 그 티타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머티리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표면체를 다 SLA 할 거고 아니면 HA 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커넥션 디자인하고 마크로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 임플란트의 특성을 정하고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 최근에는 거의 다 마크로 디자인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리 임플란티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임플란트 디자인을 쓰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이렇게 이제 녹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분 안타까워요. 어디 교사셨는데 세월호 아시죠? 거기 교사 희생된 교사분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사체를 못 찾으신 분이 한 6명, 5명인가 6명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 한 분이세요. 아주 좋으시거든요. 성격도 좋으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녹아서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깝죠, 뭐. 예. 보시면은 다 녹았죠. 예. 예. 어디 종교단체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또 종교이 나가시면서 하신 분 있는데 말도 못하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예. 다 뺏어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막 부러져요. 예, 부러졌죠. 너무 약하게 한 거죠. 이게 막 부러지고 막 말도 못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오고 막 부러져서 없어졌어. 그리고 이건 남아 있고 이쪽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나머지도 다 썩어가지고. 그다음에 나사 풀려서 오고. 이게 제가 하는 임플란트 3I거든요. 군산에서 어디서 오세요. 좀 지방에 오신데 이걸 몇 번을 주어진 기억도 안 나요. 결국 저를 포기하시는 거 안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저기 우리 학교라 하죠. 무슨 문제 법적 문제 생겨가지고 아마 징역살이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막 화내시고 막 풀렸다고 뭐라 하시고. 예, 뒷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크렐 로브로딩이 되면 결국 파이브러스 인터그레이션이 되고 세컨더리 인펙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세컨더리 인펙션 때문에 또 다시 본이 파괴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풀렸어. 예. 그 뼈가 어떻게 해요? 다 녹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녹아요. 풀렸어. 이게 브레너막이에요. 예. 예. 다 녹아요. 뼈가. 예. 뭐 파이브러스 인터그레이션 되고 뭐 굉장히 많죠. 크리스탈 보누스 되고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기억한 제 환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얇은데 뼈가 얇아요. 나이프 엣지인데 두꺼운 걸 심은 거예요. 욕심부려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 환자예요. 10개 심었는데 9개가 빠졌어. 답답하더라고요. 바이오리진이거든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임플란트 디자인의 실패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들 쭉 보시면은 이제 조금 심고 또 빠지고 또 다시 심고, 그래서 이제 6, 7번 사이, 7, 8번 사이, 8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번도 빼고 심자고 내가 무료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5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여기 뭐 시청 직원이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안산에. 그리고 대합치 또 8번 뺐죠. 교합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결국. 이래서 이제 좀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팔로우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컨드 몰라 싱글 임플란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드 몰라도 임플란트 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이게 교환면이 울퉁불퉁하면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저치에 모빌리티가 있는 경우도 오래 못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공과 실패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치에 좋은 방향을 심는다. 그 다음에 교합적인 프로토콜을 잘 가져간다. 그 다음에 견고한 커넥션,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없는 커넥션에 마크로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표면은 어쨌든 간에 깨끗한 표면, 그 다음에 아무래도 SLA나 SLA 나노 서페스가 조금 유리하다. 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한 본그랍은 하지 않고 그 어떤 그 내추럴 본 힐링을 유도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이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고 있고, 이제 그게 인정을 받으니까 환자분들이 계속 찾아오시고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했고요. 어제도 많이 심었고, 계속 지금 환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작년 말에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추석 전후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뭐 큰 문제 없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진료를 해야지만이 환자는 계속 더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공부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